우리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위기가 끝난 것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4월의 또 마지막 날을 맞아서 또 좋은 전략들과 종목들, 업종들까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최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혜를 보는 비대면 테마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잘 가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제약주, 바이오주, 진단키트 또 많이 있죠. 관련된 업종들이 요즘 좀 힘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피해를 주었던 업종들, 여행이나 관광 등등등, 카지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증시의 어떤 주도 업종이 조금씩 바뀌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죠? 증시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증시는 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종목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새로운 업종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때 4월 14일이었죠. 4월 14일 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호텔신라가 요즘에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참고로 호텔신라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여기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일단 손님이 와야 한다, 중국 관광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 코로나19 쇼크다, 1분기 실적 악화, 예상했지만 아픈 결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제목을 가진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던 시기였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14일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 당시 7만원짜리 주가가 각종 악재 그리고 실적이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8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이 호텔신라 역시도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집안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호텔에 대한 그런 숙박객들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인데요. 다가오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휴가지만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일, 또 근로자의 날, 토일, 주말, 하루 쉬고 어린이날까지 거의 5일에서 6일 정도 휴일이 연달아 붙어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중국도 5월 1일부터 5월까지 노동절 휴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관광객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행이나 관광업종이 살아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돼서, 그 당시 드렸던 호텔신라 잘 가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서도 좋은 구간일 것이다. 저는 1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계기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 종목뿐 아니라 노랑풍선 같은 여행 관련주들,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또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온 상태예요. 여행 수요 급증, 휴일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 회사는 이번에 연휴 동안에 대박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든 상태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시즌 같은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이 좋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전 세계가 이 시즌의 키트를 구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회사는 지금 공장 풀가동의 상태고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재료는 이미 다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신 상태고, 아직도 12, 13만원대 물려있다? 이분들은 당분간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롭게 올라오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당분간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적이 나쁜 종목들도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제 주가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방송을 한 지가 꽤 됐어요. 영상을 올려드리고 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 방송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다시 좀 더 구성을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제가 한 1700선 정도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1700선 정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재차 바닥이 나올 거다,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 시장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 시기부터 저는 계속해서 상승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새 증시가 이제 2000선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김정은 루머도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뭐 또 다른 실적 루머도 있었고, 실적 얘기들도 있었고, 뭐 많았어요. 트럼프 리스크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반영을 한 거예요. 국제유가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별로 문제는 없죠. 실제 국제유가는 지금 엄청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정말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장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뉴스 대충 보고서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현재 시장과 연관성이 그다지 없고,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투자들은 코로나에 대한 악재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 주가는 싸다고 생각해서 바닥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의적인 뉴스들은 계속 나올까? 아마 제 생각이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주식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야 더 싼 값에 갚을 수 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중간에 이상한 루머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지 않을까. 물론 공매도는 중지가 되었지만 이미 공매도 투자 들어간 그런 자금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은 중간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사실 맞아요. 악재들도 맞지만, 악재가 해소됐을 경우 시장은 올라가고, 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종목들이 교체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새로운 종목들을 보시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어떨까? 이번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뉴스 보시면은 81개사 중에 36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매출액은 추정치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은 6% 증가. 이런 기업들이 많대요. 주로 자동차, 운수, 제약, 소프트웨어, 게임, 인터넷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언택트, 비대면 테마로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죠. 유가 때문에 이제 어닝 쇼크 기록했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항공 여행 업종은 어닝 쇼크가 예상된다. 하지만 항공 여행 업종이 어닝 쇼크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제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은 담으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빠지느냐가 관건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대한유화나 호텔신라, 현대제철, 풍산 같은 기업들은 흑자 예상과는 달리 적자를 안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고, SOL 같은 기업도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적자 폭이 더 커졌어요.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회복은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번 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단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실적이 나쁜 종목을 사면은 좋을 것이다. 지금의 주가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실적이 좋다고 샀는데
이제 막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샀는데 분명히 이 상태에서 2, 3주 지속되면은 이탈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이탈하는 물량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나 우량주는 4월 말 5월 초가 사기 좋다라는 전략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떨어지면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뉴스를 좀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꼴찌다 그러면서 뭐 실현의 계절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가 잘 나갔고 TV 디스플레이 같은 애들은 좋지는 않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전자업계가 5월달 황금 연휴 공장은 쉬지만 반도체 쪽은 풀가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어떤 개미들, 개미군단 실현의 계절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들도 조만간에 가다가 이탈하는 물량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하락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 1년은 보셔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4월달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난달에 바닥치고 그때 이제 악재들 많이 있었을 때 뭐 그럴 때 악재 지나갔고 그 뒤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지, 중간에 막 뭐 때문에 좋고 뭐 때문에 나쁘고, 제 관점에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뭐 중소형도 단타 치는 것처럼 막 이거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구나, 좋은 성적 나왔으니까, 이럴 때처럼 가끔씩 한 2, 3% 빠진다, 이틀 동안 포함해서는 5%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날마다 사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잘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면 조만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온 종목들을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정리하자면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은 이제부터 빠지는 걸 기다려라. 두 번째로, 실적이 나쁘지만 주가가 바닥인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라면 이미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드렸던 구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자리가 좋았다, 좋은 구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도 약간 가다가 약간 꺾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건 이제 호재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바뀌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만한 것들이 있다면, 요번에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보면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28일 날에 코로나 때문에 시진핑 국가지석의 상반기 방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외교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상반기 방한이 물 건너갔다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좀 낮아진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우리가 밀당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춰놓고 다운시켜 놓다가 이러다 갑자기 극비의 방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정상이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테러 위협으로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시진핑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테러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고 나중에 갑작스러운 방안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혹시 그렇다면 그 중국 소비주, 한중 관계 수혜주 같은 것들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가던 종목도 계속하고, 자, 보시면은 호텔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화장품 뭐 있어요?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기업들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뉴스가 나왔던 그 당일날에 5% 상승을 했고,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마음에서는 시진핑이 6월달 상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지금 오지 않아도 어차피 올해 안에 오기만 한다면 어차피 주가는 바닥이니까 묻어두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뭐 게임주나 이런 것들, 중국 소비주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시진핑이 하반기에 온다고 하는 이슈 때문에 혹시라도 중국 소비주, 보통 이제 업종을 또 보면은 화장품이나 엔터, 게임, 또 여행, 카지노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보면 카지노 관련주 GKL 잘 가고 있죠. 파라다이스 잘 가고 있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온다고, 잘못 썼네. 혼다가 아니라 하반기 온다. 하반기에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아마 6월달이 지나갈 때가 되면은, 오늘 강경호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다 까먹고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저 중국 소비주를 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면 된다. 어차피 지금 주가 바닥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 따라잡지 마시고 저는 밀리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는 타이밍이 항상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미 뜬 다음 드리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한 가지 업종에 좀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중국 소비주 중에서 이번에 이제 아까 여기 초반에 코로나 피해주들이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엔터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엔터주 하면 대표적으로 SM 같은 종목들이 좀 떠오르죠. 갑자기 이게 치솟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샀는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 팔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엔터주 쪽으로 집중 매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많아요. 일단 이 엔터주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에요. 대부분이 연예인들 소속사를 비롯해서 드라마, 영화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도 못하고 어떤 직접적인 타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나 어떤 드라마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테마들이 좀 빠지면서 그동안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 중에 엔터주들을 좀 보면은 대표적으로 SM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연예 소속사죠. 네,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오히려 빠졌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적어드린 한알령 해제라는 재료입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한중 관계가 어쨌든 우리 정부는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내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인 입국 금지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에 대한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답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 소속사나 이런 데서 콘서트를 못한다고 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연예인들 다 지금 집에 짱 박혀 있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뭘로 하죠? 팬미팅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각장 자기의 뭐 브이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일상들을 유튜브나 또 어떤 영상 플랫폼 같은 데 올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미 어떤 만나지만 못할 뿐이지 연예인들이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예인 소속사 엔터주 같은 것들도 보면은 SM이나 등치가 큰 애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SM은 작년보다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기대치가 낮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잘 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27일날 나왔던 전망치들을 보면은 다 전망치를 하회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주가가 뜨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뜨는 줄 알았는데 나쁜 얘기가 나와도 뜨는구나. 왜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이 오른 주식에 호재가 있다고 해도 달려들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쇼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좀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기업들은 SM을 비롯해서 뭐 JYP도 그렇고 다 좋아요. 좋은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이 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저런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해소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나쁘진 않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FNC 엔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FNC 엔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봤던 이 대기업들이 그동안 엄청 잘 나갔잖아요. 17, 18년도 완전 다 해먹었고 두 해 동안 좀 하락하긴 했지만 굉장히 강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FNC 엔터 같은 작은 기업들, 얘네는 중소기업이에요. FNC 엔터 같은 애들은 오히려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주가 상승폭도 아직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 종목 다 저는 다 갈 거라고 봐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기관 외국인들이 자금도 아직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SM이나 JYP 같은 종목은 벌써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약간 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종목들 하루아침에 회사 사라지는 것들 아니니까 좀 빠지는 걸 기다렸다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큐브엔터 같은 것도 보면 갑자기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한번 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FNC 엔터 이런 종목들은 현재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4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될 거예요. 시장에서도 실적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먹었던 종목들이 있죠. 지금 미국 분위기 보시면 넷플릭스 꺾이죠, 이베이 꺾이죠, 아마존 꺾였죠, 페이스북 꺾였죠. 그 뭐가 올라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포드 자동차 같은 기업들.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가 아니죠. 근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포드 자동차. 델타 에어라인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델타 에어라인은 참고로 어떤 기업이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완전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인데 바로 전날 밤 12%가 급등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 종목은 한 달 전인가요? 너무 주가가 빠져가지고 워렌 버핏조차도 손절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주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 또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죠? 진에어나 이런 것들 조용하잖아요. 조용할 때 사볼만 하다는 거예요. 제주항공이나 이런 것들 조용하잖아요. 움직임 없을 때 사볼만 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실적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겠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는 조심하시는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실 주가가 바닥에 있다면 실적이 좋든 나쁘든 다 괜찮은 거예요. 봤던 제주항공 같은 애들은 실적이 나쁘지만 올라가요. 왜? 지금이 바닥이니까. 더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제금융이라든지 정책들을 발표해서 업계를 또 살리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까 봤던 FNC엔터는 바닥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제 좋을 거래. 얘는 이런 나름대로 좋은 거고, 아까 걔도 그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많이 갔던 것들 막 엄청 올라서 이제 그 위험 구간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모나리자나 50 같은 마스크 관련주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힘이 점점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갔던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하고 포트폴리오도 지금 조금 교체하실 때가 됐고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보시냐면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온 거 위주로 보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실망감에 조만간 빠질 수 있어요.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바로 뛰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쁜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기준으로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한동안은 한 1, 2주 정도는 시장에서 주요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종목들 거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여전히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동학개미운동, 우리 동학개미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법들, 꾸준히 매수로 대응을 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던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 빠졌다면 틀린 거겠지만, 김정은 루머로도 코로나로도 이건 꺾을 수 없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2000선 돌파도 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떤 뭐 루머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또 그때마다 올려드리니까 보시면서 방향 설정과 또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힌트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연휴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또 이렇게 전략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또 휴일에도, 또 우리나라는 쉬지만 다른 나라는 계속 장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들 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